간호사 일을 하면서 대학원 수업을 병행할 수 있나요? 간호대 성적이 좋지 않은데 제가 전문 간호대학원에 갈 수 있을까요? 궁금하세요? 전문 간호대학원의 모든 것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널스라이프 이매력입니다. 전문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꼭 가셔야 할 곳이 바로 전문 간호대학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 간호대학원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아주대학교 응급전문간호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은 제가 다녔던 아주대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먼저 전문간호대학원에 가시기 위해서는 임상 경력이 3년 이상 필요하다고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었죠.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의 경력이 3년이 넘었다. 그러면 이제 대학원 입학 원서를 쓰실 수 있어요. 대학원 입시도 대학교랑 마찬가지로 입시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 입시 기한을 놓치면 안 되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의 입시 요강을 수시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입시 요강이 떴어요. 그럼 이제 그 서류들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대부분의 전문간호 대학원에서 요구를 하는 서류들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아주대학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일단 입학 원서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내가 지원을 하는 대학원 홈페이지에 보면 대부분 입학 원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입시 요강에 보면 이제 어디에서 입학 원서를 다운 받아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다운을 받아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다음은 졸업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전문간호대학원은 석사 과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석사를 밟기 전에 학사를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4년제 간호대 이상을 졸업을 하신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년제 간호대를 졸업을 했다. 그러면은 그 대학교 졸업 증명서를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3년제를 졸업을 하고 방통대를 통해서 학사를 취득했다. 그러면 3년제 나왔던 그 대학교하고 방통대학교 졸업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제출하셔야 돼요. 다음은 대학교 성적 증명서예요. 여기서 뜨끔 하시는 분 계시죠? 이럴 줄 알았으면 간호대 때 공부 좀 해놓을 걸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성적이 좋다고 꼭 붙는 것도 아니고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꼭 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간호대 시절에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여러분께 희망을 좀 드리고자 제 등수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다녔던 간호대학원 한 학년 정원이 80명이었거든요. 거기서 제 종합 등수가 74등인가 그랬어요. 창피한데 그래도 저 아무 문제 없이 간호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도 전문 간호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호대 시절에 공부 못하면 전문 간호대학원 못 가요. 이런 말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잘 했다면 좋겠죠. 그래도 어쨌든 희망을 버리시지는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간호사 면허증 사본이에요. 이거는 딱히 설명드릴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간호사 면허증 복사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서류가 경력 재직 증명서예요. 내가 이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된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예요. 어디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고, 이 서류는 내가 입시원서를 제출하는 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해보다 10년 안에 경력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21년에 내가 대학원에 입학 원서를 제출할 거다. 그러면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이 10년 사이의 경력이 3년 이상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입시 요강을 보면 그 기준 날짜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2월 28일 기준이라든지 3월 1일 기준이라든지 그 기준 날짜를 보시고 경력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저는 계산해보니까 2년 11개월인데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돼요. 얄짤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3월 24일 발령이어가지고 경력이 이제 그때부터 쌓이잖아요. 제가 원서를 쓸 때 기준이 아마 제 기억으로 2월 28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일이 모자랐던 거죠. 그래서 1년 있다가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진짜 얄짤없더라고요. 아마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전문 간호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입학 구비 서류일 거고요. 이제 여기서 추가로 토익, 토플 같은 영어 성적표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대학원에 들어와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거고 뭐 어떤 논문을 쓸 예정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학업 계획서 이런 거를 요구하는 대학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면접을 또 보잖아요. 그 면접 볼 때 필요한 뭐 기초 자료 같은 거를 조사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각 대학원의 추가 구비 서류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서류를 제출을 하고 나면 이제 1차 서류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하면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2차 면접까지 통과를 하면 대학원 입학이 확정되는 거예요. 거의 대학교 입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럼 이제 전문 간호 대학원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먼저 전공 필수 과목인데요. 이거는 13분야의 전문 간호 과정 모두가 동일해요. 응급 전문이든 아동 전문이든 뭐 감염관리 전문이든 다 똑같이 들어야 되는 수업이에요. 공통 필수 과목으로는 간호 이론, 간호 연구, 통계 방법론, 양리학, 병태 생리학, 전문 간호사의 역할 및 정책, 그리고 상급 간호 사정이 있어요. 여기서 전문 간호사의 역할 및 정책 빼고는 대부분 간호대 시절에 배웠던 내용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룬다 정도? 이제 각 분야별 필수 과목을 이수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응급 전문 간호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응급 전문에 관련된 필수 과목을 이수를 했는데요. 그때 배웠던 과목이 상급 응급간호 1, 상급 응급간호 2, 상급 응급간호 3 이렇게 있고, 재해간호 이렇게 배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대학원마다 그 강의명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실습이죠. 대학원도 실습을 하네. 아니, 제가 대학교 때 실습이 정말 너무 싫었거든요. 시켜주는 것도 없고 설명도 잘 안 해주고 뭐 무슨 나무토막 마냥 서 있기만 하고 다리도 너무 아프고 시간도 안 가고 실습이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대학원 실습도 그럴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간호대 때보다는 나았어요. 제가 간호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간혹 실습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같은 간호사이기 때문에 설명도 더 잘 해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내 병원 생활과 학교 실습을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1학기 때는 실습이 없었고요. 이제 2학기 때부터 실습이 시작되는데 2학기 때는 이제 대학원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3시간만 이제 임상 술기 실습 같은 거를 했어요. 그래서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이 실습이 있는 날은 아침에 이제 데이 근무를 하겠죠. 그래서 퇴근을 땡 하고 학교로 달려가요. 그래서 이론 수업을 쭉 듣고 그다음에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임상 실습을 하는 거예요.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뭐 할만했어요. 자, 이제 3, 4학기 때는 심해집니다. 실습을 이제 풀로 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그냥 데이 근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쭉 이제 실습을 해요. 점심시간 빼놓고. 그 실습이 끝나면 또 학교로 넘어가서 이론 수업을 또 해요. 이렇게 하루를 다 쓰려면 오프를 내야겠죠. 근데 그나마 3, 4학기 때는 이런 실습이 한 달에 한 4번 정도예요. 그래서 오프를 4개만 맞추면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3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이때가 진짜 최악이에요.
방학이니까 이론 수업은 없어요. 근데 대신에 실습이 한 달에 8일이에요. 그러니까 8일 동안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오프 8개를 실습에다 사용을 해야 돼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시절만 해도 저희 병원 오프가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대학원 실습 가는 오프를 빼면 제가 온전히 쉴 수 있는 날은 한 달에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쉬는 날이 없어. 실습하거나 일하거나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병원 일을 하면서 대학원을 병행할 수 있냐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가능은 해요. 근데 힘들다는 거. 이거는 팩트예요. 자, 이제 마지막 관문 졸업이 남았습니다. 대학교는 사실은 입학을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대부분 졸업을 하죠. 근데 대학원은 졸업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졸업을 위한 조건은 당연히 이론 수업과 실습 시간을 다 채워야 되고요. 그것 말고도 이제 추가적인 과정이 더 필요해요. 그게 바로 졸업시험과 논문이에요. 이것도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졸업시험만 보는 학교가 있고 논문만 내는 학교가 있고 저희 학교처럼 2개를 다 해야 되는 학교도 있어요. 저희 학교는 이 2개에다가 플러스 영어까지 해서 총 3개의 조건이 만족이 돼야 졸업이 가능했어요. 졸업시험을 먼저 보면 졸업시험은 쉽게 말해서 내가 간호대학 시절에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위가 좀 넓겠죠. 이거를 통과를 일단 하셔야 되고 영어를 필요로 하는 대학교들은 토익이나 토플 같은 공인인증 점수를 내시면 되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 내에 영어 시험도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토익 토플을 성적표를 내거나 아니면 이 시험에서 합격을 하면 영어 점수를 인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학기 중에 이제 영어 수업을 들어가지고 패스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이거는 다른 학교들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논문이에요. 와, 진짜 논문. 저 이것 때문에 박사를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진짜 논문 쓰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논문 학기가 따로 있을 정도로 논문 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도 아마 논문 때문에 한 학기인가? 2학기인가를 더 이렇게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쨌든 학위 논문 심사에서 합격을 하고 내 논문을 이제 발행을 하고 그 최종본까지 제출을 하면 이제 진짜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졸업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대학원 졸업률은 대학교랑은 정말 달라요. 제 동기가 저 포함해서 6명인데 그 6명 중에 졸업한 사람은 3명, 아직 수료만 한 사람도 3명. 그러니까 졸업률이 50%. 저희 동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졸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 근데 졸업을 하지 않아도 전문 간호사는 될 수 있어요. 전문 간호 과정을 수료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늘 전문 간호대학원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알아봤는데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제가 주저리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네요. 혹시나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